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토트넘의 프리시즌 세 번째 경기 아시아 투어 빗셀 고베와의 경기가 7월 27일 저녁 7시에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의 자세한 경기 내용과 결과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은 일본에 4일 전 도착을 해서 시차 적응도 하면서 팀 훈련에 참여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의 증거라고 한다면 클루셉스키가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축구 커리어를 통틀어서 가장 더운 곳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사우나에서 훈련하는 것 같다고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손흥민은 런던에서 한국으로 오가는 일정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일본으로 왔다고 해도 적응하기에 그리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투어를 하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하는 이벤트가 종종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그런 증거 자료들이 업데이트 되었지만 그 어디에도 손흥민은 있지 않았고 손흥민이 보이는 곳은 오로지 훈련장과 경기장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팬들이 손흥민을 좋아하는 건 그건 자유고 문제될 게 없죠. 현재 파리올림픽이 개최되면서 100년 역사에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대놓고 소개해버리면서 열불이 터질 것 같은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이 일본인 만큼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스포츠가 정치로 연결되면 안 되니까 패스할게요. 네. 토트넘은 프리시즌 경기에서 두 경기 모두 승리했는데 상대하는 팀이 토트넘이 버거워야 할 만한 팀이 아니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승리를 했습니다. 아쉬운 건 전반전에 그래도 가동할 수 있는 주전 라인업을 최대한 출전시키는데 전반전에 많은 골이 나오지 않았고 플레이도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도 공식적인 프리시즌 두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빗셀 고베전에서도 주전 수비수들이 빠지면서 땜빵으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이에 맞서는 빗셀 고베는 현재 K리그처럼 리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몸 상태가 최상이고 직전 경기에서도 3골을 넣었고 최근 6경기 3승 3무 무패의 기록입니다. 리그에서도 4위를 달리고 있고 지난 시즌 J리그 우승팀입니다. 경기 전 라인업이 공개되었을 때 이전 프리시즌과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 포로, 에메르송, 아치그레이, 벤 데이비스, 그리고 비수마, 사르, 메디슨, 존슨, 클루셉스키,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딱 봐도 공격 보강 언제 되나 하는 답답함이 들었습니다. 도쿄는 현재 기온이 32도에 습도 82%로 완전 동남아 날씨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보니까 포지션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윙어를 맡고 클루셉스키가 스트라이커를 맡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히샬리송은 이번에도 데려왔는데 명단 제외예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클루셉스키 스트라이커는 후반기 리그에서도 몇 번 시도했던 거죠. 손흥민의 윙어로서의 활약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빗셀 고베가 토트넘을 상대로 맞불 작전으로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 보니까 고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경기가 시작되고 토트넘은 강한 압박은 하지 않았지만 주도적인 경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팽팽하다가 8분에 뜬금없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오른쪽 일본 선수가 올린 크로스를 사르가 정확한 타이밍에 침투하더니 슬라이딩을 하면서도 정확하게 배달을 해주면서 빗셀 고베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골이 되었습니다. 와, 파페 사르가 아니라 다나카 사르인가요? 사르는 이 경기에 찬물을 몇 번을 끼얹어줬습니다. 사르는 번뜩이는 활약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더 크고 공격을 방해하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토트넘은 7분 후에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클루셉스키가 좁은 공간에서 개인기를 또 발휘하고 연결해서 볼을 받은 포로가 상대 수비를 농락을 해주고 득점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윙어가 되니까 볼도 자주 받고 물 흐르듯 연결도 잘해주면서 제 역할을 했는데 1대1 상황까지 뚫어내는 퍼포먼스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20분에 손흥민의 장기인 슈팅이 나오기도 했는데 골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34분에는 손흥민이 문전으로 제대로 연결을 하면서 골이다 싶었는데 존슨이 타이밍이 살짝 늦으면서 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가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엔지 감독은 프리시즌에서 전후반에 선수들을 전원 교체하면서 경기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대로면 손흥민은 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마무리하고
그럴수록 해외 매체들에서 에이징 커브라느니 뭐 공격이 문제가 심각하다느니 요상스러운 말들이 나올까봐 신경이 쓰였는데 전반전은 뭐 이렇게 아쉬움 가득한 채 1대1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반전 그래도 큰 소득이 있었습니다. 와, 아츠그레이가 센터백으로 출전했는데 분명 뭐 땜빵으로 들어간 건데도 잘해도 너무 잘합니다. 매우 안정적이고 후방에서도 공격 연결을 잘해주고 아직 포지션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냥 비수마 대신 주전으로 활용해도 후회 없을 듯한 안정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18살 유망주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제2의 라이스가 나올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쉬운 건 아직 공격력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죠. 손흥민의 골은 이제 한국에서 볼 수 있겠네 하는 순간 후반 시작 전에 포로와 손흥민 등 전반전에 뛰었던 선수들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프리시즌과 다르게 선수들을 더 뛰게 하겠다는 거였죠. 기회가 왔습니다. 엔지 감독은 베리발, 돈리, 솔로몬만 교체 출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그레이를 수비형 미드필드로 올리고 스킵을 센터백으로 활용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손흥민의 골이 터졌습니다. 존슨이 몸싸움에서 이기고 패스 타이밍이 오자 달려오는 손흥민에게 정확히 배달이 되면서 드디어 엔지 공격 전술의 정석인 손흥민의 골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골을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냉정하게 손흥민의 골도 골이지만 존슨의 플레이가 매우 좋았다고 봐야죠. 존슨이 지금 같은 플레이를 60%만 성공해줘도 토트넘의 팀 득점은 늘어나겠죠? 손흥민의 역전골로 이제 2대1로 앞서 나간 토트넘인데요. 토트넘 현지 팬들의 반응을 보면 이번 시즌에 이런 장면을 정말 많이 볼 것 같다. 자유롭게 달리는 윙어에게 크로스를 날려 넓게 열린 골을 만든다. 손흥민이 이런 골들을 많이 넣는 것을 봐야 한다. 훌륭한 팀워크야.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골이었어. 손흥민의 컨디션이 좋아 보여. 화내지 마, 소니. 바이른전이 정말 기대된다. 우리 팀도 좋아지고 있어. 예상했던 골이 나왔어. 내가 원하는 소니의 골은 아니야. 난 그가 더 먼 곳에서 슈팅했으면 좋겠어. 손흥민은 60분이 되어서 약속대로 교체가 되었고 일본 관중들도 박수 갈채를 보내주었습니다. 이 경기는 특이한 게 5만 4천여 명의 관중이 들어찼는데 당연히 뭐 일본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일본인들은 조용히 관전하는 편인데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들리는 응원가가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에 토트넘 팬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베리발과 아츠그레이가 함량 토트넘 1구는 분명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64분에 실점을 하긴 했는데 그게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경기는 비기게 되면 승부차기를 하게 됩니다. J리그에서 주최하면서 나름 월드 챌린지이기 때문에 전년도 우승팀과 토트넘과의 대결에서 승자를 가리는 방식인 거죠. 이기면 트로피도 들어올립니다. 하지만 경기 막판에 토트넘이 득점을 성공하면서 펠레 스코어 3대2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트로피도 들어올리는 순간이 있었죠. 이제 토트넘은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고 수요일 저녁 8시에 빅매치가 열리게 됩니다. 손흥민도 잘 회복하고 100% 컨디션으로 멋진 플레이들을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